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이 국가안전관리전공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허욱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이 안전학교라는 그런 사단법인체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찰청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요, 이 어린이들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류해 보면은 최근 5개년 평균을 보면은 보행 중 사망, 즉 길을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한 65% 가까이 됩니다. 또 승차 중 차 안에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28%죠. 다음은 또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가 한 7% 가까이 됩니다. 보행 중 사고 예방법 간단합니다.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만 길러주면 됩니다. 승차 중에는 우리 안전벨트, 보호장구 착용해 줘야죠. 바퀴 달린 놀이기구 헬멧입니다. 자, 보행 중 사고가 지금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가장 많은 게 바로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이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근본 원인은 무단횡단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모방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무단횡단을 하면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하는 무단횡단은 자녀에게 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횡단보도는 오른쪽에 서서 그 차 멈추는 거 확인만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면도로, 보통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간선도로, 없는 데는 이면도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면도로에서 차가 오면은 우리 아이는 일단 정지하고 몸을 벽쪽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 아까 말씀드렸죠. 뛰어가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고는 차량 주변에서 놀다 나는 사고입니다. 항상 멈춰 있는 차는 뒤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은 바로 뒤, 바로 앞, 좌우가 잘 안 보이는 이게 사각지대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차 주변에서는 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는 그런 안전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요, 어린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첫 번째가 조급성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는 뛰려고 합니다. 차길이 용하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더 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 선생님 아이한테 야 빨리 해 빨리 해 라고 하시는 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오히려 아이의 조급성을 부추기는 거죠. 조급성. 두 번째가 모방성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행동 능력, 판단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모든 능력은 떨어지는데 하나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바로 모방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거는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따라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단순성,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판단합니다. 내가 뛰어 횡단하면 운전자가 나를 보고 멈춰줄 거야. 내가 차 뒤에서 놀고 있으면 운전자는 내가 노는 걸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특성을 교육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중에 가장 많은 거, 무단횡단. 그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우리 어른부터 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간단합니다.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죠.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이 연석선입니다. 연석선 오른쪽에 서 있고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그 차가 멈췄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사례 분석해 보면은요,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가 오면은 내가 먼저가 저 차를 먼저 보내. 또 운전자는 내가 먼저가 보행자를 먼저 보내. 하다가 서로 먼저 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은 더 하죠. 흔히 우리 아이는 차가 오면은 큰 뱀에 잡혀먹는 청개구리 격으로 비유를 합니다. 차가 오면은 겁에 질려가지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위험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서 내가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고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행자가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약속으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선진국에서
아이가 3세만 되면 교육을 시키는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이고요. 자, 네 번째는 주정차된 차량 사고입니다. 사고율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주정차된 차량사에서 뛰어가면 18배, 18배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 차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역시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다음은 갑자기 뛰어들기 사고입니다. 공이 찻길로 굴러가거나 이럴 경우에 또 친구가 또 부모님이 부르면은 우리 아이는 공만 주스로 또 부른다는 것만 생각하고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이런 사고 얼마나 높겠어요. 이런 걸 아시고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내륜차입니다. 서울의 양천구에서 발생한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우리 1학년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차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회전을 하면서요. 보통 앞바퀴는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뒷바퀴가 뒤쪽으로 하면서 치는 겁니다. 이걸 내륜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길을 건널 때 반드시 이 차도에 내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차가 멈추는 거를 확인하고 건너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버스 앞뒤 횡단 사고, 버스 내려서 이런 사고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쌩하고 오기 때문에 버스 손잡이 잡고 뒤쪽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도 길러줘야 되고요. 또 차 뒤나 차 밑에서 놀다 나는 사고 또 아주 위험하죠. 항상 멈춰 있는 차는 뒤로 움직입니다.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운전자한테 가서 차 밑에 제 물건 들어갔습니다. 꺼내주세요 라고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전 차 안의 사고입니다. 정말로 이 보호장구, 이 카시트 아이의 체격에 맞는 보호장구를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구조상 가장 위험한 자리는 운전수 옆 조수석입니다. 이 보통 충돌 사고 시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가 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차가 오면은 핸들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꺾으면은 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리는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운전석 뒷좌석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여름에 오산 근방, 경부고속도로 오산 근방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취학 아이가 가장 상석이라고 하는 조수석 뒷좌석에 어른용 안전띠를 맸는데 이 어른용 안전띠가 꼬여져 맨 겁니다. 차가 뒤에서 꽝 받으면은요,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는 뒤로 왔다가 앞으로 탕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는 아이를 이 어른용 안전띠가 잡아는 줬는데 이 안전띠가 꼬여져 맨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연약한 뱃살을 해가지고 아이가 장이 파열돼서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보호장구, 체격에 맞는 보호장구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 보호장구는요, 140cm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140cm가 돼야지만 적어도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습니다. 닿아가지고서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요, 차가 부닥쳤을 때 이 목 다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닿지 않으면은. 그래서 반드시 보호장구, 우리 어린이용 안전벨트, 카시트라고 하죠. 꼭 해주셔야 되고요. 운전석 뒷좌석에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전거 킥보드,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입니다. 이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의 60% 가까이가 두부 손상 사고입니다. 그만큼 머리를 다치는 거죠. 반드시 헬멧을 씌워줘야 됩니다. 전에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자전거 운전면허 체험 교육장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계란 두 개를 가지고서요. 하나는 미니 헬멧을 씌웠고 그냥 계란, 안 쓴 계란을 두 개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니 헬멧 쓴 계란은 멀쩡하고 그냥 계란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이면도로에서 차가 양방 통행일 경우에 우리 어린이가 길을 갈 때 왼쪽으로 가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붙어서 가는 게 안전할까요?
자, 우리 선생님, 우리 부모님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실래요?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지금 차는 양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는 것은 중앙선이 없는 그런 도로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아이가 길을 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게 하는 게 안전할까?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게 안전할까?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차는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은 마주보고 통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게 되면은 차가 내 등 뒤에서 옵니다. 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분석해 보면은 마주보고 통행과 등지고 통행과 등지고 통행하는 게 사고임이 4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건널 때 항상 차를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차를 등지고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예방법, 오른쪽이 안전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손을 드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키가 작으니까 나를 잘 봐달라고 해서 손을 번쩍 든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은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45도 각도로 들어주는 겁니다. 손 드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저 차가 멈췄나 안 멈췄나 확인하는 겁니다. 키가 작으니까 나를 잘 봐주세요라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당연히 녹색불이 멈췄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왼손을 들어주고요. 반 정도 지나면 차가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가방을 들고 있다. 이러면은 다시 가방을 바꾸고 오른손 바꾸지 않습니다. 그때는 고개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횡단보도는 계속 오른쪽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이 안전할까요? 계속 오른쪽이 안전합니다. 이 안전한 도로횡단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직선 보행입니다. 이 직선 보행이 가장 짧은 거리를 짧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대각선 보행은요, 걷는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뛰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른쪽으로 가서 반 정도 지나서 차와 거리가 가까웠자 하더라도 이미 그 차는 멈춰 있습니다. 또 서로 보면서 가거든요. 처음에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추는 습관, 또 운전자를 바라보고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또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이런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하면 되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말씀드렸죠. 서로 먼저 가다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손 들어서 반드시 그 차 멈추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측 통행이 왜 안전한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런 교육을 시켜주고 오른쪽으로 건너도록, 또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손드는 이유와 손드는 올바른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안전한 도로횡단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멈춘다. 항상 길을 건널 때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멈췄으니까 좌우차 오는지 살펴봐야죠. 세 번째는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하고 그 차가 꼭 멈추는 거 반드시 차량 멈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손 들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또 이 길을 건너는 내내 차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한 도로횡단 원칙을 줘야 되고요. 보통 우리 아이들 이 실습 교육할 때 보통 이렇게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횡단보도에서 일단 오른쪽에 서는지 안 서는지, 두 번째 차량 멈춤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세 번째 손은 제대로 잘 드는지, 네 번째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지. 보통 요거를 세 가지 습관으로 얘기합니다. 우선 멈추는 습관,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요,
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거는 교육받은 내용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고 운전자와 눈 맞추기 하고 무단횡단 안 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사고 안 당하는데 혹시나 교육을 못 받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부모님께 알려주는 선생님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아이는 더 열심히 잘 듣습니다. 또 자칫 이런 거를 모르면은 우리 부모님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열심히 알려줍니다. 우리 서른 무단횡단 안 할 것을 손가락 걸고 약속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안 하는데 부모님들이 하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열심히 알려줍니다. 열심히 알려주다 보면은 자신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족에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손가락 걸고 약속도 해야죠. 나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횡단보도에 오른쪽으로 건너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고 건너겠습니다. 나는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차량의 앞뒤로 뛰어 횡단하지 않겠습니다. 뭐 차를 탔을 때는 안전벨트를 꼭 매겠습니다. 나는 오늘 배운 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늘 배운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보통 말로만 하는 교육 효과는 10%의 효과가 있고요. 질문 답변은 20에서 30% 효과가 있고요. 실습 체험 교육은 40에서 50%. 그러면 60에서 70%의 효과가 있는 게 어떤 교육이겠습니까? 바로 파급성을 띈 교육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꼭 지켜야 될 내용을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육. 그런 거를 알려주다 보면은 저절로 본인은 지키게 됩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우리 동두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참 목숨을 잃은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 아이가 이 통학버스에 타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운전자가 도착을 하고서 이렇게 고개만 뒤로 들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렸으려니 하고서 문을 잠그고 갔죠. 가가지고서 그만 아이가 7시간 동안이나 차 안에 갇혀가지고서 질식사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몇몇 방송사하고 인터뷰도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또 모 방송사의 그 앵커가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제 인터뷰 듣기 전에 요 목숨을 잃은 아이의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서 저한테 막 울먹이면서 우리 진행자가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우면 그렇게 복받쳐 얘기를 하시겠어요. 특히 그 방송사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2년 전에 광주에서도 똑같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운전자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서 내렸고요. 그래갖고 아이가 뇌사 상태가 와가지고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저한테 막 교수님 저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그때 광주 때 인터뷰했을 때 슬리핑 차일드 책 잠들어 있는 아이를 확인해라라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이 슬리핑 차일드 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슬리핑 차일드 책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가장 끝에 책 버튼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반드시 통학버스가 멈추면은 이 끝까지 가가지고 끝에 있는 책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됩니다. 이 책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 문을 잠그면은 막 비상벨이 울립니다. 결국은 끝에 있는 책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끝까지 운전자가 가가지고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걸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는데 안 되다가
이 동두천의 이런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나고서 지금은 이 슬리핑 차일드 책, 잠들어 있는 이를 점검하는 이런 장치가 많이 됐습니다만 너무나 좀 뒤늦게 설치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통학버스 사고 사례, 좀 안타까운 사례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주에 우리 세리미 양이 통학버스 어린이집 차에 내려가지고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내려준 차가 쳐가지고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을 잃은 그 아버지가 대통령께 탄원서를 보내죠. 두 번 다시 우리 세리미처럼 이런 안타까운 사고 안 나게 좀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조항을 대폭 강화한 게 세리미법입니다. 근데 법만 강화시켰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런 사고가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이 사고도 똑같은 사고였습니다. 아이가 인솔교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차에서 이렇게 내리고서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한 아이가 그 따라가지 않고 차 앞으로 간 겁니다. 근데 내려준 운전자가 그 차가 쳐가지고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거 아이 잘못 없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내려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어린이 특성이 그렇다는 걸 알고서 우리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그걸 알고서 대처를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그 타고 온 차에 쳐가지고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광주에서 난 사고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아이가 이 스쿨버스 통학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금 이렇게 보챘습니다. 아이가 보채고 막 좀 그러니까는 인솔교사가 그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잠깐 일어났습니다. 조금 아직 어린 아이였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운전자가 이 역주행을 한 겁니다. 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원래 제대로 좀 뺑 돌아서 가야 돼야지만 어린이집을 가는데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역주행을 한 겁니다.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바로 그냥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온 거예요. 차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이 선생님이 안고 있던 아이를 툭 놓쳤습니다. 놓쳐갖고 아이가 그냥 쭉 하면서 그쪽 난간에 머리를 부닥쳐가지고서 아이가 사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이는 그 어린이용 안전대 메고 있게 해줬어야죠. 물론 운전자 잘못입니다. 왜 그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합니까? 결국은 이런 법규 위반 사례가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앗아가는 겁니다. 또 용인에서 참 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태권도장에 갔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승합버스에 아이들을 태웠는데 운전자 왼쪽에 있는 문은 열어주면 안 됩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내리게끔 해줘야죠. 근데 이 왼쪽으로 운전석에 있는 왼쪽으로 아이를 하나 내려준 거예요. 내려줬는데 이 문이 제대로 꽝 안 닫힌 겁니다. 꽝 닫았어야 돼. 덜 닫혔어요. 덜 닫힌 상태에서 저 여자아이가 좀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운전자라면은 아이들에게 안전띠 다 매고 이런 걸 철저하게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 문도 열어주면 안 되는데 열어준 거예요. 문도 제대로 꽉 안 닫았고 이러는 상태에서 아이가 기대고 있었는데 차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문이 쌔 열린 겁니다. 문이 조금 열리니까 아이가 거기 떨어진 거죠. 아니, 아이가 차에서 떨어졌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야죠. 뭐 119 부르든 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운전자는 그 아이들을 다 그 학원까지 다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주고서 거기서 119를 불러가지고서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갔으면 아이 목숨 안 잃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아니 어떻게 아이가 저런 식으로 피를 흘리고 다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에 안 늦게 하기 위해서 학원부터 먼저 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위험을 너무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위험한 상황에 내가 제대로 대처도 못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안타까운 사고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례 보겠습니다. 그 용인시에 있는 또 어린이집 사고인데요.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마침 SBS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좀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쪽에 하나 있고 또 경사진도로 쪽에 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철칙은 우리 아이의 승하차 방향은 인도 쪽으로 한다. 이건 뭐 기본 철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차시킬 때는 인도 쪽으로 내려줬는데 이전 아이들 승차시키기 위해서 이 운전자가 본인 가기 편하려고 차를 돌려가지고 차도 쪽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인솔교사가 아이를 데리고서 그 차를 태우려고 왔고요. 근데 마침 그 약간 경사진 도로 쪽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부모님이 일이 있어갖고 차를 갖고 이 차를 세워놨는데 이 경사진 도로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경사진 도로에 세워놨으면 언제든지 차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갯목 같은 거 하나만 났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아이가 타려고 하는데 그 차가 뒤로 밀려가지고서 결국은 아이가 그 차에 받쳤습니다. 근데 이 인솔교사는 그러면 빨리 119 신고를 해야죠. 근데 너 괜찮니 하면서 아니 괜찮겠습니까? 차에 받쳤는데 속에서는 막 지금 장이 파열돼 가지고서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파에 눕혔어요. 근데 청색증이라고 하죠. 얼굴이 막 그냥 변하면서 그냥 불안하니까 119에 신고한 겁니다. 그냥 부랴부랴 병원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해인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응급 상황 시에 빠르게 신고할 의무를 정해놓은 게 해인이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 원인은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죠. 우선 이 교사애들 문제, 또 운전자 문제, 또 그런 식으로 경사진 도로에 해놓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사고 사례들이 발생했는데요. 항상 이런 사고는 또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내 자녀, 또 내가 몰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인솔교사 입장에서 우리 인솔하는 아이들, 이런 사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서 계속해서 함께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통학버스 이용할 때 어린이의 준수사항, 또 운전자의 준수사항, 부모님의 준수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스 기다릴 때입니다. 우선 아이의 복장은 안전한 길게 늘어진 치마, 끈 달린 옷은 위험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항상 인도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차가 온다고 해서 우르르 차도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차가 완전히 쓴 다음에 차례차례 타도록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질서와 예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솔교 선생님께서 차례차례 줄을 서가지고 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탔으면 당연히 안전벨트부터 먼저 매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전벨트가 이렇게 꼬여져 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빤하게 펴줘야 되고요. 3점식 안전벨트가 안전한 겁니다. 어린이가 키가 작으면은 어린이용 카시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장난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내릴 때가 아주 위험합니다. 내릴 때 또는 내려서. 그래서 아까 강조했습니다. 요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쌩하고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내린 후에 바로 앞으로 간다든가 바로 뒤로 간다든가 또 아이가 내렸는데 그 주변에서 아이가 이렇게 좀 안 가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자분 또 인솔교사는 서로 맡기지 마시고 두 분 다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서 차 주변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아이가 바로 차 앞으로 뛰어갈 수도 있다. 내가 안 보이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평상시에 이런 것도 교육을 또 차 안에서 교육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운전자 준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승차시켜주고 하차시켜주는 것은 인도 쪽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하차 시에는 꼭 고개를 돌려서 아니면 내려서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량 앞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승차했을 때 우리 안전벨트 꼭 착용하고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시기 때문에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보는 시야가 좁아지면 그만큼 사고 위험은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만큼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방어 운전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솔교사 가장 늦게 타고 가장 일찍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승차, 안전하게 하차시켜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안전벨트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고, 또 차례차례 질서를 지키는 법. 특히 하차 시에는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습관도 길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장, 또 우리 운전자, 또 인솔교사,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내용으로 아시고서 서로 교육시켜주고 서로 사고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